안녕하세요. 캐치국어 아하쌤 박세경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2학기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선생님과 계속 강의를 들어온 친구도 있을 것이고 2학기 때 처음 만나게 된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학교 시험 때문에 어떻게 시험을 봐야 될지 좀 고민돼서 강의를 듣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어떤 친구든 상관없이 우리가 제대로 꼼꼼하게 이해하는 게 이 강의의 목표이기 때문에 본문 내용을 반복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질릴 때까지 반복해서 완벽하게 머리에 담아 넣을 때까지 우리가 같이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일 첫 번째 대단원의 경우에는요, 갈등과 토의라고 하는 단원 제목이 달려 있고요. 이 단원에서 오늘 살펴보게 될 내용은 하늘은 말 것만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이라고 하는 갈래가 원래 갈등이 있다라는 게 큰 특성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오늘은 더더욱 중요하게 살펴볼 거야. 하늘은 말 것만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을 파악해보자. 그리고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해보자 라는 게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친구들과 다투어 본 적 있을 거예요. 혹은 부모님과 다투기도 해.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내가 이렇게 할 걸 후회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상황들을 모두 갈등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 갈등이라고 하는 건 대체 작품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길래 왜 중요하게 봐야 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8페이지 펼쳐주시고요. 오늘은 이 내용과 관련하여서 설명할 부분이 조금 길어. 그래도 여러분들 집중 잃지 말고 잘 들어두신다면 우리가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나중까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대로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갈등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데요? 갈등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서 서로 대립하거나 충돌하는 것이라고 좀 어려운 표현이 제시가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학교에 등나무 있는 학교가 있을까? 우리 학교에 보면 등나무 아래쪽에 벤치를 만들어 놓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 등나무를 보면요, 막 이렇게 얼기설기 얽혀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갈등의 등이 등나무 할 때 등자거든요. 갈은 칡나무 할 때 갈자예요. 칡나무의 특성 중에 하나도 이렇게 막 얼기설기 얽혀 있어. 그 모양이 사람들이 서로 충돌하고 대립하고 싸우는 얼기설기 얽혀 있는 모양과 닮아 있기 때문에 갈등이란 말이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관계라고 하는 건 이익과 손해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로 내가 이게 이익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는 이 이익을 내가 추구하는 과정에서 야, 나는 나한테 이익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거 하지 말자고 싸울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게 바로 갈등의 상황이에요. 마음속에서 내가 A라는 걸 선택하게 되면 B를 할 수 없어. 그러니까 A를 할지 B를 할지 고민하게 돼. 이렇게 마음이 서로 A랑 B라고 하는 가치관이 대립하고 있을 때 갈등의 상황이구나 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갈등의 주요한 내용들은 뒤에 다시 한번 설명되겠지만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건 갈등의 여러 모습인 거야. 우리가 혼자 마음속으로 막 고민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친구들과 싸우기도 한단 말이지, 그치? 그럼 이건 동일한 갈등이라고 하지 않고 조금 다른 모양의 갈등이라고 이야기할 거고요. 그 지점에 대해선 뒤에 설명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학에서의 갈등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한 인물의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충돌해요. 또 인물과 인물 또는 인물과 외부 환경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대체 이게 무엇인지는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한 갈등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예로 들어가며 설명해 주면서 조금 더 자세히 이해시켜 줄게. 문학작품에서 갈등은 어떤 역할을 하길래 우리가 제대로 읽어야 하나요? 라는 것인데요. 사건을 일으키고 전개. 여러분들, 우리가 갈등이 없는 소설을 읽는다라고 하면 꽤 재미가 없어. 왜냐하면 너무 흥미를 끌만한 요소가 많지 않은 거야.
맨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갔다 돌아와서 공부했다가 자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크게 재미가 없잖아. 그런데 뭔가 큰 이벤트가 벌어지는 게 갈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갈등이 왜 나타나는 건지 우리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 소설에서 갈등을 왜 제시하냐면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을 통하여서 작가가 전하려고 하는 생각이 드러나게 되거든. 바로 주제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소설을 읽으면서 제일 중요한 게 주제를 파악하는 거야. 대체 이 작가는 나한테 무슨 말 하려고 하지? 라는 걸 찾아내는 게 1번 중요해요. 그 1번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갈등을 파악하는 거야. 갈등이 왜 생겼지? 라고 하는 원인 읽을 거예요. 갈등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과정을 이해해 볼 거야. 갈등이 어떻게 해결됐지? 라고 하는 이 흐름을 읽어볼 거예요. 특히나 이 해결의 과정을 통하여서 작가가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이게 더 올바른 것 같아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전달해 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갈등이라고 하는 요소를 그냥 흥미거리로 보는 게 아니라 재미를 주기도 하겠지만 재미도 가지고 가고 또 이를 통해서 작가가 나에게 뭘 말하려고 하지? 라는 걸 찾아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물의 갈등 해결 방식을 통해서 인물의 성격이 나타나게 될 텐데요. 이 지점도 중요해요. 우리는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달해 주면서 소설의 전개를 확인할 수 있거든. 서술자라고 하는 존재는 작품의 이야기를 전달해 줄 텐데 이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이 인물이 착해, 못됐어 라고 직접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각각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혹은 갈등을 만났을 때 어떻게 태도를 취하는지에 따라서 그 인물이 어떤 성격인지를 독자가 짐작하게 만들기도 해. 예를 들어 갈등의 상황에서 계속 초조한지 이렇게 입술만 물어뜯고 있어. 그리고 뭔가 다리를 덜덜덜 떨고 있어. 아, 이 사람은 뭔가 대범한 것 같니? 아니야, 좀 소심하고 걱정이 많고 마음이 여린 성격 같네? 이렇게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고. 이런 게 바로 갈등의 상황을 통하여서 인물의 심리, 성격을 읽어내는 방법입니다. 자,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더라 라고 해서 여러분들 여기만 체크가 되어 있지만 결국은 갈등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주제의식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지점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문학작품을 계속 공부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이 갈등의 종류, 갈등의 양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갈등이 어떤 모양새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나누어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내적 갈등이라고 하여서 내적 갈등이라고 할 때 내자가 안 내자거든요. 여러분들이 나 지금 시험 기간인데 공부할까? 조금만 더 놀까? 라고 하는 갈등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내적 갈등입니다. 한 인물이 마음속에서 두 가지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일어나서 생기는 갈등을 내적 갈등이라고 이야기해요. 조금 더 쉽게 인물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갈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A를 할까 B를 할까 이것도 내적 갈등이에요. 뭐 진짜 쉽게 떡볶이 먹을까 순대 먹을까 이것도 내적 갈등이야, 그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두 가지 중에 뭐를 골라야 될지 막 고민하고 있어요. 이런 게 바로 내적 갈등의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뭔가 고민이 막 들고 일어나요. 내적 갈등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꽝이라고 하는 작품에서는 다른 아이들의 책 보퉁이를 나르는 자신을 못났다고 생각하는 용이의 모습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용이가 다른 친구들 책 가방을 막 대신 들어주는 거야. 그런 자신의 모습이 너무 한심해. 그럼 이 한심하다라고 느껴지는 모습과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들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갈등을 하는 거예요. 들어주기 싫어. 들어줘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의 갈등, 이게 바로 내적 갈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읽게 될 하늘은 말 것만이라고 한 작품에서 특히 주인공인 문기라고 하는 인물이 갈등을 벌여나가는 과정을 보게 될 텐데요. 문기가 마음속 갈등을 굉장히 자주 하게 될 것이거든. 그때 왜 갈등을 하는가라는 걸 찾는 건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갈등을 통해서 주제의식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잖아. 특히나 내적 갈등이라고 할 때 뭐 떡볶이 먹을까 순대 먹을까 이런 갈등은 너무 쉽사리 해결되는 갈등이고, 우리가 이 선택을 하는 게 나에게 바람직할까, 요 선택을 하는 게 나에게 바람직할까, 이런 걸 두고 갈등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내가 잘못한 걸 부모님에게 말하는 게 나을까, 그렇지 않고 숨기는 게 나을까, 이런 갈등이요. 이런 건 대부분 가치관의 대립이야. 가치관이란 말 어렵지. 가치관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을 가치 있다고 여기는지예요. 나는 정직하게 말하는 걸 가치 있다고 여겨. 이런 거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알겠니? 이런 가치관이 서로 대립하고 있을 때 이 갈등이 해소된다라고 하는 건 그중 한 개의 가치관을 선택했다는 거잖아. 그치? 그렇다는 건 이 선택된 가치관이 아마도 주인공 입장에서는 좋은 가치관이라고 판단되어 선택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왜 이런 걸 선택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걸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이런 데 가치를 두는 인물이구나 라고 해서 인물의 성격도 읽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갈등을 통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선택한 이 갈등의 해소 부분이 결국은 이 인물이 어떤 성격인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작가가 전달하려고 한 생각도 잘 보여주는 부분일 거예요. 이 지점은 오늘 소설 읽어나가면서 같이 좀 해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외적 갈등이라고 하는 건 한 인물과 외부 존재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인데요. 여러 가지 갈등의 유형이 있어. 인물과 인물의 갈등은 아래에 있는 예시를 보면 될 것 같아요. 봄봄이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점순이와 결혼식 빨리 치러주세요 라고 요구하고 있는 나가 있고요. 성례, 결혼식을 미루고 계속 나를 부려만 먹으려고 하는 장인어른이 있단 말이야. 여기에는 이 나가 이 집에 대릴 사이로 와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 결혼을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계속 이 대릴 사위인 나를 농사일을 시켜 먹어야 하니까 결혼식 시켜줄게 라고 계속 미뤄가면서 계속 농사일을 시키고 있는 내용의 소설이었습니다. 근데 이때에도 인물끼리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달라서 갈등을 벌이잖아. 이때에도 대부분 가치관이 서로 대립하게 되고 이 둘 중에 한 명이 이길 거야. 그치? 한 명이 더 올바른 사람이라고 밝혀져.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제의식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인물과 사회의 갈등은요. 대표적으로 홍길동전을 떠올려 보면 되는데 홍길동전의 내용이 결국은 홍길동이란 인물이 아버지는 양반이지만 엄마는 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종의 아들로 태어났을 때는 종의 신분을 그대로 갖게 돼요. 조선시대에는 바로 적자와 서자를 구별하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구별만 하는 게 아니라 차별했었던 시기였어. 그래서 적자인 본부인의 아들은 귀하게 양반 대접을 받았을 거야. 대부분 본부인은 양반집 규수였을 테니까 엄마도 양반이니까 아이도 양반인 거지. 그런데 이 첩의 아들인 특히나 종의 아들로 태어난 홍길동과 같은 인물은 서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별을 받게 돼요. 집안에서 무시를 당하는 건 물론이기도 하고 사회에서도 이 아이를 벼슬길에 나아가는데 채용하지 않아.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홍길동은 신분이 천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자가 너무나 많이 차별을 받고 있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홍길동은 나는 그래도 재능이 뛰어난데 내가 나가서 모두에게 이름을 떨치고 싶어. 벼슬길에 나아가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거든. 그러면 지금 이 홍길동이 벼슬길에 나아가는 걸 막는 적서 차별을 하고 있는 조선사회와 홍길동이라고 하는 인물이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물과 사회의 갈등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특히나 이때 사회는 대부분 어떤 제도, 나쁜 부정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는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사회에 이런 문제가 있어
있어 라는 걸 보여줄 때 특히나 이런 갈등 유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인물과 자연이 갈등하기도 해요. 어떤 홍수나 자연재해에 맞서 싸우는 인물의 모습이 소설에 담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점들을 가지고도 각각 주제를 형성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부터 계속 보게 될 하늘은 말 것만이라고 한 작품 속에서는요. 내적 갈등과 그리고 외적 갈등 중 인물과 인물의 갈등을 보게 될 거라서 인물 누가 갈등하고 있는지 찾아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소설의 구성 단계에 따라서 갈등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발단 부분은 인물과 배경이 소개가 되고 사건의 실마리가 제시가 돼. 사건의 실마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로 인하여서 갈등이 시작될지를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전개 부분은 본격적으로 갈등이 시작되는데 인물끼리 갈등할 수도 있고요. 인물이 마음속에서 갈등이 빚어질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위기 부분에선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요. 절정 부분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게 돼. 여러분 봐봐. 요렇게 해서 가장 꼭대기에 위치하잖아. 클라이막스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었을 때 우리가 친구와 살짝 다툼하다가 말싸움이 커지고 막 몸싸움까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 갈등의 최고조야. 예를 들어 그런 거겠지. 어쨌든 갈등이 점점 깊어졌어. 가장 끝에 다다랐어 라는 게 바로 갈등의 최고조고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갈등 해결의 실마리도 제시가 되면서 이제 갈등 해소될 거야 라고 하는 게 담기는 결말로 연결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친구와 다투었을 때 갈등이라고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갈등의 상황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는 건 꼭 친구랑 너랑 나랑 우리 싸우지 말자라고 화해하는 것만 갈등의 해소일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건을 두고 더 이상 얘랑 나랑 갈등을 벌이지 않으면 갈등의 해소라고 보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얘랑 나랑 이제 아예 절교해서 손절해버렸어. 그렇다면 더 이상 어떤 문제로 갈등을 벌이지 않기 때문에 갈등의 해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행복한 결말에선 화해를 가지고 갈등의 해소의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더 이상 갈등할 요소가 없으면 그것은 갈등의 해소라고 볼 수 있겠구나 라고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갈등과 문학작품 감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앞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갈등을 파악하는 건 문학작품을 읽을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갈등을 다룬 문학작품을 감상할 때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 파악하게 되면 작품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작품의 흐름을 잘 모르겠어.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경우에도 뭐 때문에 갈등하지? 어떻게 진행됐지? 어떻게 해결됐지? 이걸 따라가면서 읽으면 줄거리도 이해할 수 있고 금방 내용에 대해 정리가 될 거예요. 자, 인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살피면서 인물의 행동에 공감하기도 하고 비판도 할 거고요. 그렇다면 과연 바람직한 삶은 무엇일까? 이런 걸 고민하게 만들게 되는 게 갈등이구나. 결국 갈등의 과정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보편적인 상황들로 갈등이 빚어지게 될 거야. 그럼 나도 겪어볼 만한 이야기가 제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나라면 어떻게 선택했을까? 여기 있는 인물이 이렇게 선택했는데 이게 올바른 것일까? 라고 하는 거 함께 고민해보는 게 문학작품을 읽어나가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 주동인물, 반동인물이란 말이 있는데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 주동인물은 주로 작품 속의 주인공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인물의 행동을 계속 태클을 걸어. 이런 인물이 바로 반동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소설을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여기 나와 있는 갈등이라는 요소가 너무나 중요하다. 이기 때문에 강조했고요. 그리고 시점이라는 것도 중요한 지점이 있지만 그 부분은 소설을 읽어나가면 우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옆에 딸려있는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잠깐 멈춰두고 풀고 나서 이어서 보는 거야. 그냥 내가 푸는 걸 지켜보면 그건 여러분이 푸는 게 아니니까. 자, 1번입니다. 기역부터 미음까지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걸 찾아볼게. 문학에서의 갈등은 한 인물이 내면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충돌하고 있는 내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겠고요. 혹은 인물과 외부 대상이 갈등을 벌여나가네요. 이런 걸 우리가 외적 갈등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외적 갈등에는 인물과
인물이 갈등을 할 것이고, 인물과 사회가 갈등할 것이고, 인물과 자연도 갈등하는 것이구나 라고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설에서 갈등이 하는 역할로 알맞지 않은 걸 물었고요. 사건 일으키고요. 인물의 성격도 드러내거나 심리를 제시해 주긴 하는데 직접 제시할까? 갈등할 때 이 인물이 어떤 태도나 행동을 취하는지를 보고 아, 이 인물이 이런 성격이구나, 심리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는 거야. 이런 건 우리가 간접 제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심리를 제시할 때, 성격을 제시할 때 직접 제시할 수 있고 간접 제시할 수 있는데 직접 제시는 말 그대로 서술자가 이야기를 해줘. 얜 착해, 얜 못됐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직접 제시고요. 간접 제시라고 하는 건 인물의 행동이나 말 이런 걸 통해서 인물이 어떤 심리일 거야. 그리고 어떠한 생각을 지니고 있어. 혹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찾아내는 게 바로 간접 제시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앞에 이야기한 갈등이라고 하는 걸 겪어내는 과정을 통하여서 심리가 직접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겪어내는 인물의 행동과 말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드러나게 되겠죠. 따라서 답은 3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기도 하고요. 진행과 해결 과정을 통해서 주제를 드러낼 거야 라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 물론 갈등의 역할이란 표현보다는 이 갈등이라고 한 요소가 주인공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라고 한다면 갈등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인물을 성장하게 만들어. 우리가 온실 속 화초라고 한 이야기를 좋은 의미로 잘 사용하진 않거든요. 물론 귀하게 잘 자랐다라고 한 의미로도 쓸 수 있겠지만 그렇게 커왔을 때 다른 환경에 처하게 되면 뭔가 면역력도 떨어질 것만 같고 잘 헤쳐나가지 못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크잖아. 우리가 실제 여러 가지 시련과 갈등을 겪어나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이렇게 대처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해결하면 좋겠어. 라고 하는 방법을 터득하기도 하거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상태. 이게 바로 성장 아니야? 물론 또다시 실수할 수 있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통해서 조금씩 나은 사람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인물을 성장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오늘 읽게 될 하늘은 말 것만이라는 소설은 이 소년이 등장하는데요. 문기라고 하는 소년이 이 갈등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하는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성장소설이라고도 합니다. 자, 3번 볼게요. 보기에 해당하는 소설의 구성 단계로 알맞은 것을 묻고 있고요. 갈등이 최고조다 절정에 이르렀어요 라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은 말 것만이라고 하는 작품 확인해 볼까요? 현덕이라고 한 작가가 쓴 작품이고요. 지금 나와 있는 이 작품은 현대소설이고 물론 성장소설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나와 있는 이 시점을 한번 봐봐.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되어 있지. 전지할 때 전이 모두 전자, 지자는 알지자예요. 모든 것을 아는 작가의 시점이다. 무슨 말이냐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는 건 작품 밖에 서술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작품 안에 서술자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 나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작품 안에 있으면서 내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관찰해서 전달하기도 해. 이런 경우는 1인칭 시점이란 말을 쓰는 거야. 하지만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달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걸 3인칭 시점이라고 하는데 이 3인칭 시점 중에서도 나와 있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는 건 작품 안에 있는 등장인물이 어떤 심리를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모두 알고 전달해주는 시점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작품의 경우는 문기라고 한 아이가 어떤 마음 상태인지 이 문기를 위주로 문기에 초점 맞추어서 잘 전달되는 작품이에요. 문기의 심리를 잘 따라가라고 아마 그렇게 쓴 것 같아. 주제는 양심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삶의 중요성. 아마 다양한 갈등을 거치면서 문기가 깨달은 게 이걸 거예요. 갈등을 겪으며 성장하는 인물의 모습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사건 진행에 따라 인물의 심리가 막 바뀔 겁니다.
또 정직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전달해 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거짓말하면 어렸을 때 되게 마음이 콩닥콩닥 했었을 거야. 최초의 거짓말을 떠올려 보면. 그런데 어느 순간 이건 선의의 거짓말이야 라고 해서 크게 떨리지 않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시점도 생긴단 말이지. 근데 실제 거짓말은 정직이라는 것과 정반대에 있는 거잖아. 정직이 훌륭한 가치라는 거 알면서도 우리가 잘 그 가치를 생각하지 않게 돼. 이 작품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다시 한번 정직에 대해서 담아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갈등의 양상과 진행 과정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큼직한 사건들만 볼게. 문기가 내적인 갈등을 할 것이다. 또 문기와 수만이가 외적인 갈등을 할 것이다. 또 문기가 내적인 갈등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큰 세 개의 갈등 유형을 작품을 읽어가면서 확인하면 좋겠구나 라는 거 점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목이 하늘은 말 것만이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야? 하늘은 맑지만, 그럼 맑지만이라는 건 뒤에 어떤 뜻이 담겨야 할까요? 하늘은 맑지만 내 마음은 맑지 못해 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 제목이 의미하는 건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한 다음에 너무나 괴로워서 하늘을 떳떳하게 바라볼 용기가 나지 않아. 그런 주인공의 마음 상태를 잘 담아내고 있는 제목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제목의 의미는 아마 여러분들 한 3번째 시간, 4번째 시간 가게 되면 정확하게 알게 될 겁니다. 소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발단 부분이고요. 인물과 배경 소개가 될 것이고 사건의 실마리가 나올 것이다. 같이 볼까? 중문 안에 안반 뒤에 숨겨둔 공이 간데가 없대. 여러분들 중문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가운데 뜰로 들어간 대문입니다. 안반은 나무판이에요. 이렇게 설명 나와 있지만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야 라고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런 대문 정도겠구나, 나무판 정도겠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각각 여러분들 뜻들은 단어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맥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넘어갈게. 대문 안 나무판 뒤에 숨겨둔 공이 간데가 없어졌어. 팔을 넣어서 아무리 더듬어도 빈탕이야, 헛탕이야. 문기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라고 나와 있고요. 지금 이 부분에서 사건을 바로 발생시키거든요. 문기 입장에서는 바로 사건이 빚어지고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은 독자의 흥미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인물 나올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이야기 펼쳐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것보다 바로 사건을 보여주면 무슨 사건인데? 라고 관심이 가게 된단 말이야. 자, 문기가 가슴이 두근거린 이유는 무엇일까? 좀 더 읽어볼까? 혹 동네 아이들이 집어갔을까? 도리어 그랬으면 다행이다. 만일에 그 공이 숙모 손에 들어가기나 했으면 큰일이래. 여러분들 이게 이상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 훔쳐가서 내가 그 공을 찾지 못하게 되면 더 위험한 상황이고요. 숙모라는 내가 아는 사람이 가져갔으면 오히려 다행이어야 하는데 숙모에게 들키면 안 되는 물건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기는 아무 일 없는 태도로 전날과 다름없이 앞마당에 화초분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해 계속해서 숙모의 눈치를 살펴요. 왜? 숙모가 그 공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싶은 거야. 아마도 숙모가 몰라야 하니까 눈치를 살피고 있는 거겠지. 숙모는 부엌에서 저녁을 짓는다. 마루로 부엌으로 오르고 내릴 때 얼굴이 마주치는 것이지만 문기는 자기를 보는 숙모의 눈에 별다른 것이 없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눈치를 못 채고 계시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기는 차츰 생각을 고친다. 숙모가 아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한 생각으로 바꿔가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 부분까지 보았을 때 나라는 등장인물 나오고 있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문기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가슴 두근거렸대요. 생각을 고쳐먹었대요. 이런 것들을 모두 알고 전달하기 때문에 앞에 이야기한 작품 밖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 쓰였구나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볼게요. 필시 공은
반드시 공은 거지나 동네 아이들이 집어갖기가 쉽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게 1930년대거든요. 우리가 지금은 공같이 놀이기구가 너무 많은 시대와 다른 거예요. 공이 되게 귀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도 거지나 동네 아이들이 훔쳐갔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작은 어머니, 숙모가 알고도 가만히 있을 리가 있나? 아마 이 공에 대해 알게 되면 숙모가 뭐라고 한마디 해야 되는 상황인가 봐. 조금 후 문기는 아랫방으로 내려갔다 라고 해서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지금 숙모가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으니까 살짝 안심한 상황인 것 같아.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을 때 문기는 또 좀 놀라. 왜? 서랍 속에 깊숙이 간직해온 쌍안경이 보이질 않아요. 그것뿐이 아니다. 서랍 안이 뒤죽박죽이고 누가 손을 댔음이 분명하다라는 건 아마 이 쌍안경도 들키면 안 되는 물건이었었나 봐. 그런데 이게 들켜버리고만 모양이지? 좀 더 넘어갈게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작은아버지가 회사에서 돌아오시겠지. 그리고 필시 일은 일어나고 말리라 라고 생각하는 걸 보니까 이 물건이 숙모에게도 삼촌에게도 들키면 안 되는 물건이었구나. 그렇다면 아마도 이 물건이 얻어지게 된 그 사연이 떳떳하지 못한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문기는 책상 앞에 돌아앉아 책을 펴들었다. 그러나 눈은 아물아물, 가슴은 두근두근, 도무지 글이 읽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기의 상황에서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크니까 책이 잘 읽히지 않는 아주 불안한 문기의 모습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일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 이게 이 소설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이렇게 써볼까? 현재라고 하는 시점에서 어디로 가고 있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네요. 이런 걸 우리가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소설을 구성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순행이라고 하는 건 시간의 흐름 그대로 차근차근 전개해 나가는 거야. 근데 여기라고 하는 말은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현재 이야기하고 있었어. 어떤 거? 공이 쌍안경이 없어졌네? 라는 이야기하고 있다가 다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이 일이 있었지? 라는 걸 보여주는 구성이 바로 역순행적 구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 구성을 통해서 문기가 불안해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 같이 읽어볼까? 문기는 저녁에 쓸 고기 한 근을 사오라고 숙모에게 지전 한 장을 받았다. 해서 지전은 화폐예요. 종잇돈. 언제나 그맘때면 사람이 붐비는 삼거리 고깃간이다. 한참을 기다려서 문기의 차례가 왔대요. 문기가 지전을 내밀었다. 뚱뚱보 고깃간 주인은 그 돈을 받아 둥구미라고 하는 그냥 이렇게 그릇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넣고 천천히 고기를 베어 저울에 단 후 종이에 말아 내밀었다. 그리고 그 거스름돈으로 종잇돈 9장과 그 위에 은전 몇 잎을 얹어 내주는 게 아닌가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대적인 배경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우리 요새 정육점 같은 데 가서 고기를 사면 종이를 둘둘 말아주나요? 그렇지 않아. 그냥 비닐에 싸서 주잖아. 근데 여기서는 종이에 둘둘 말아주네요. 그리고 은전이라고 하는 또 다른 돈의 종류가 나타나고 있잖아. 이런 게 바로 1930년대이기 때문에 지금과 다른 용어가 쓰이는 것이구나 라고 짐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기는 어리둥절하였다. 처음 그 돈을 숙모에게 받을 때와 고깃간 주인에게 내밀 때까지만 해도 1원짜리로만 알았던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1원짜리라고 하는 가치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좀 비교하기 힘들 수는 있겠지만 아마도 한 10,000원 정도? 10,000원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돈인 것 같아. 근데 그 돈인 줄 알았던 것이 지금 어때요? 1원짜리 내밀면, 그러니까 10,000원짜리 내밀면 고깃값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돌려주는 것인데 10,000원을 내밀었다고 생각했는데 9만 얼마 이렇게 거슬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민 돈이 얼마였는지 잘 모르는 문기 입장에서는 갑자기 거스름돈이 엄청 많이 들어왔네?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 문기는 돈과 주인을 의심스레 쳐다보았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네요. 하지만 그는 다음 사람의 고기를 베느라 너무 바빠요. 아마 문기가 얼마를 내줬는지 모르고 그냥 막 거슬러 준 모양이야.
문기는 쭈삣쭈삣하는 사이에 사람에게 밀려 뒷줄로 나오고 말았다. 그러다 다시 생각해보니까 정말 숙모가 1원짜리를 준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차라리 숙모가 1원짜리를 준 게 확실한 상황이라면 잘못 거슬러 주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지만 숙모한테 1원짜리를 받은지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 돈을 다 돌려주게 되면 숙모가 너 돈 10원 줬는데 왜 1원짜리 거스름 돈으로 받아와?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라면 도리어 더 큰일이 아닌가. 하여튼 먼저 숙모에게 알아볼 일이었다. 문기는 집을 향해 돌아가면서도 계속해서 고개를 기웃거리면서 그 일을 생각하였다. 내가 잘못 본 것인가? 고깃간 주인이 잘못 본 것인가? 하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 이 지점 부분엔 별표를 하고 한번 체크를 해볼까? 이 부분 때문에 나중에 문기가 내적 갈등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외적 갈등이 빚어지게 될 거야. 이런 갈등이라고 하는 사건이 빚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사건의 실마리 정도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일 때문에 사건이 벌어지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문기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한 건 보이지 않네요. 빈칸 한번 채워볼까요? 자, 사건의 실마리입니다. 며칠 전 문기는 숙모의 심부름으로 고깃간에 갔다가 거스름 돈을 많이 받아오게 돼요. 자,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한 표현이 쓰였는데요. 문기가 숨겨두었었던 공과 쌍안경이 없어진 현재의 상황에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거스름 돈을 더 받아온 장면으로 연결되고 있네요. 이런 게 바로 역순행적 구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숙모의 심부름으로 고깃간에 갔다가 주인의 실수로 거스름 돈을 더 받은 문기의 모습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예측을 해보자면 문기에게 공과 쌍안경이 왜 생겼을까? 아마 이 거스름 돈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잘못된 행동이었을 텐데요.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거 사건의 실마리, 역순행적 구성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담겨 있는 문제 중에서 5번까지만 좀 해결을 해보고요. 우리 오늘 종료해 보도록 할게. 1번에 가의 구성 단계상 특징 묻고 있고요. 발단 부분은 인물과 배경이 소개가 되는 부분이에요. 사건의 실마리가 제공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 1번 찾으시면 돼요. 자, 2번에 가의 사건으로 알맞은 것을 물었고요. 1번, 문기가 숙모에게 잘못을 들켜버렸니 벌써? 아니야. 지금 계속 눈치를 살폈지만 숙모는 모르는 것 같아. 이번에 문기가 동네 아이들에게 공을 뺏겼나요? 아니, 뺏겼으면 도리어 다행이다 라고 여기고 있잖아요. 3번, 문기가 숨겨둔 공과 쌍안경이 없어졌더라 해서 이게 지금 문제 상황이라 두근두근한 마음 때문에 책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4번에 문기가 공과 쌍안경을 방 안에 숨겨두었다. 꽤 그럴싸해 보이지만 공은 방 안에 숨겨두지 않았어요. 도둑이 들지도 않았고요. 넘어갈게요. 기억의 이유로 알맞은 걸 물었고요. 기억에 눈은 아물아물, 가슴은 두근두근, 도무지 글이 읽히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왜 그럴까? 우리가 정확하게 문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무엇인가 잘못을 했고 이게 들킬까 봐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문기의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은 몇 번? 5번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작은아버지가 오면 혼쭐이 날까 봐 걱정하고 있어요. 자, 4번 보도록 합시다. 이 글의 구성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자. 자, 이 글은요. 시간의 흐름이 현재에서 어디로 거슬러 올라갈 거예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에 기억의 이유로 알맞은 걸 물었어요. 문기는 돈과 주인을 의심스레 바라다 봅니다. 왜요? 더 많은 돈을 거슬러 준 것 같아서. 따라서 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과 오늘 읽은 내용에서 중요한 것, 꼭 기억해야 되는 건 갈등이라고 하는 게 소설 속에서 드러나게 되면서 외적인 갈등, 내적인 갈등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특히나 우리가 볼 갈등에서는 인물끼리 갈등하는 외적인 갈등과
그리고 우리 아까 힌트 봤었지? 문기와 수만이의 갈등을 보게 될 것이고요. 또 문기의 마음속 갈등을 보게 될 것이다. 이 갈등을 통해서 결국은 작가가 전하려고 하는 주제, 의식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퀴즈는요.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현재에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구성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Q&A 게시판에 혹은 수강후기 게시판에 담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을 같이 확인받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구나,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공부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운 내용 중 궁금한 부분도 질문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한 우리 친구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